참 어렸었지 뭘 몰랐었지 설레는 젊음 하나로 그땐 그랬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 얼마 전에 수능이었잖아요. 네. 저희도 수능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수능이 정말 어려웠나 보더라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채점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만점자가 단 한 명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졌는데요. 국영수 모두 어려워서 역대급 불수능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변별력이 큰 국어 성적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어 만점자가 151명이었는데 올해는 28명, 그러니까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좀처럼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19에 최근 백신 패스 논란까지 덩달아 청소년들의 걱정이 깊죠. 수능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오늘 하루의 건강과 행복도 충실히 챙겨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당진 초등학교와 홍성 목욕탕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충남도 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또다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예산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 사업을 유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당호 지키기 시민 모임은 주민 의견 수렴과 사업자 선정, 이용자 안전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진 탑동교차로에서 초등학생이 트럭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진시와 경찰은 보행 신호시간 연장과 방지턱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홍성 홍부급 대동리와 홍성읍 대교리를 잇는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오는 15일 개통합니다. 산단에서 홍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됩니다. 지난 방송에서 당진시와 경찰이 뒤늦게 탑동교차로의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당진시청 앞에선 탑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우석 기자, 학부모들의 의견은 뭔가요? 네, 탑동초등학교 학부모회와 당진학부모연합회 등 단체들은 수년 동안 교차로 인근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10여 차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섬 제고와 신호체계 변경, 과속방지턱 설치를 요구했지만 바뀐 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에게 말로만 하는 행정을 멈추고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선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앞으로 탑동교차로 관련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학부모들은 지자체와 경찰,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요구사항을 전했습니다. 당진경찰서는 이를 토대로 14일 교통안전 심의회를 열어 교차로 인근 교통섬 제거의 안정성 여부와 신호체계 변경 등 해결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도 지난 3월에 이어 8일 등교하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우석 기자였습니다. 충남에서 8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8명이 나왔습니다. 이는 7일 203명을 넘어선 것으로 하루 만에 또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당진에서는 초등학교 집단 감염 등의 여파로 3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성에서는 목욕탕 집단 감염 관련 10명 등 이날 하루 총 20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 서산과 예산, 청양, 태안 등에서도 한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충남에서는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66명이 확진되고 있는 가운데 병상 부족 등이 현실화되고 있어 의료 대응 체계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내포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오는 15일 정오에 개통합니다. 홍부급 대동리와 홍성읍 대교리를 잇는 진입도로는 왕복 4차로, 길이 3.97km입니다. 지난 2018년 3월에 착공해 총 53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면 내포 도시첨단 산단에서 홍성역까지 이동 시간이 기존 15분에서 5분 정도로 단축됩니다. 충남도는 내포와 홍성읍을 오가는 차량이 분산돼 주민 불편이 줄고 산업단지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 예산 예당 후에 모노레일이 설치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예당 관광지 1.3km 구간에 차량을 운행하고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시민사회단체가 이 사업을 유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선지 정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예산지역 환경단체와 정당,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예당호 지키기 시민 모임은 모노레일 설치 사업에 절차상 문제점이 많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 모임은 충남도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지만 예산군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본 설계 보고서에 따라 해마다 37만 명의 유료 이용객이 있더라도 개통 후 21년이 지나야 수익이 발생한다며 그에 따른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또 최초 사업을 제안한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낙찰됐는데 이는 소수 특정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제안하고 해당 업자가 낙찰을 받는 계약 과정도 수상합니다. 모노레일이 운영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선로를 설치하는 것은 공사로 보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예당호 모노레일 사업은 그 모든 과정을 물품으로 보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안전과 환경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시민 모임은 모노레일 운행 소음과 야간 조명 공해, 예당호 상수원 오염 등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또 최근 통영 욕지도에서 발생한 모노레일 탈선 사고를 언급하며 예당호 모노레일도 안전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지역 주민에게 예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그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들에게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안전진단, 구조진단도 없이 진행되는 예당호 모노레일 사업을 불안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산군은 자체 감사 결과 모노레일 사업의 전문성과 창의성 등을 고려해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으며 중대한 규정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선 수요 예측 분석과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 모임은 군비 40억 원과 도비 40억 원 등 예산 유보를 요청하고 주민 감사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충남 농업기술원이 도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유 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장 반응이 좋아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충남 농업기술원 곽현정 생활농업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생활농업팀장 곽현정입니다. 네, 치유 농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치유 농업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현대인들 중에 특히 직장인 중 90%가 만성 피로와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시대에 살다 보니 힐링과 치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 농업 농촌에서 할 수 있는 농촌 문화, 즉 농촌 경관, 농작물 수확과 같은 농업 활동, 시골의 웰빙 음식, 동물 교감과 같은 자원과 활동으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농장에서 농업인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치유 농업이라고 합니다. 치유 농업 자원을 활용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지수, 우울감 감소, 세로토닌 증가 등 개선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와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치유 농업 프로그램이 어떤 사업인지도 궁금합니다. 저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할 치유농장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각 시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유농업 서비스를 치매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제공하고자 지난해 10월 충남 광역치매센터와 저희 농업기술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각 시군의 치매안심센터와 치유농장의 협력 체계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특화된 치유농장 모델을 만들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천안시, 서천군, 청양군 3개 시군 9개 농장에서 4월부터 8월까지 충남광역치매센터에서 제시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표준안을 바탕으로 각 치유농장의 주제와 주변 환경에 맞게 시범 운영하였으며 치매 환자와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네, 현장 반응이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 평가회도 열렸다고 하죠. 어떤 논의들이 진행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농업기술원에서 시범 운영에 참여한 천안시, 서천군, 청양군의 치매안심센터와 치유농장주, 충남광역치매센터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연계 사업의 운영 평가와 개선 방안, 향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만족도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 내년부터 전 시군에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충남광역치매센터에서는 농작물 심기에서부터 수확까지 다회차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특히 반응이 좋았으며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여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됐다며 치매 환자와 보호자에게 효과적이고 다양한 치유농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결과 평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농업기술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34개소의 치유농장을 육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 예방교실이나 인지강화교실, 가족 힐링 프로그램 등의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치유농장별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치유농장 조성을 위해 철저한 품질 관리와 농장주의 치유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사회 적응과 소방, 경찰, 공무원과 같이 스트레스 경감이 필요한 치유농업 프로그램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농업기술원 곽현정 생활농업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식을 한 단어로 살펴보는 키워드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해넘이 축제 취소입니다. 해넘이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곳인데요. 당진 외목마을에서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이 해넘이 해맞이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2년 연속 축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축제를 취소해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심콜 운영 등 철저한 방역 관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K성지입니다. 서산시가 해미 국제성지를 산티아고 순례길 같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순례길과 주변 시설을 정비하고 각종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국비 7억 원이 내년 정부 예산에 담기면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세계명소화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인데요. 해미 국제성지가 K성지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충남 지역 축사 화재 원인의 절반 가까이가 전기적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최근 5년 동안 도내에서 축사 화재 36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42%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 19%, 기계적 요인 15% 등의 순이었습니다. 소방본부는 겨울철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기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전선 피복 상태와 누전 차단기 작동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도 내 화재 취약 대상의 소방 안전 관리 상태가 개선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화재 취약 대상 400개를 점검한 결과 중대 위반 행위가 지난해보다 27%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안전관리 우수 대상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우수 사례를 알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반복적인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대상은 불시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를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